요즘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따라가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딱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주변 사람들과 10년은 앞서가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한번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AI로 문자 카톡 답장 자동으로 작성하기 한번 쓰면 중독됩니다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쓰는 AI 용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유튜브나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미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위에 AI를 도구로 올려서 더 편하게, 더 똑똑하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의 나열이 아니라 60대인 여러분의 삶과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AI 핵심 용어 10개를 아주 쉽게 하지만 가볍지 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끄기 전까지 단 하나도 어려운 말 쓰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AI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컴퓨터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듯이 AI도 데이터를 경험 삼아 배우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튜브가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하는 것도 모두 AI 덕분입니다. 즉, AI는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AI가 스스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가르치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죠. 머신러닝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데이터를 주고 알려주지만 점점 스스로 패턴을 익혀서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탐지, 건강 정보 분석, 음성 인식 같은 기능이 점점 정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머신러닝입니다. 세 번째 용어는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훨씬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 얼굴을 사진 하나만 보고도 바로 알아보잖아요. 딥러닝은 그걸 기계가 따라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잠금,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영상 분석 같은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하이엔드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네 번째는 챗GPT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죠. 챗GPT는 대화형 AI입니다. 핵심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물으면 답하고, 글을 써주고, 번역하고, 일정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내주고, 심지어 여러분의 말투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챗GPT는 검색이 아니라 생성입니다. 즉,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AI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면 활용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만들어내는 AI 기술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배경음악을 만들거나, 가족 사진을 예쁜 그림 스타일로 바꾸거나, 여행 계획을 자동으로 세우는 것도 모두 생성형 AI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프롬프트입니다. AI에게 하는 질문, 지시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는 부탁이 아니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 만들어줘가 아니라 60대 부부가 도쿄로 3박 4일 여행을 가는데 이동은 지하철 중심으로 너무 많은 걷기는 피하고 맛집 위주로 일정 계획을 만들어줘라고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프롬프트는 AI와 대화하는 기술이자 여러분의 의도를 명확히 만드는 도구입니다. 7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들어보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식도 알고리즘입니다. 물 넣기, 된장 풀기, 야채 넣기, 끓이기, 이렇게 순서가 있는 행동이죠. AI도 똑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절차가 알고리즘입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에게 건강 알림을 보내는 것도 유튜브가 영상 추천을 해주는 것도 전부 알고리즘입니다. 8번째는 데이터입니다. AI에게 데이터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온 시간이 경험이었다면 AI에게는 수많은 숫자, 글, 이미지가 경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고 질이 좋을수록 AI는 더 잘 배웁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얼굴 인식이 정확해지고 자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더 맞아지는 이유도 데이터 덕분입니다. AI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9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파일을 USB에 넣어 가지고 다녔잖아요. 이제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어디서든 열 수 있습니다. AI 기능의 상당수는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클라우드 덕분입니다. 저장 공간 걱정도 덜하고 기기를 바꿔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죠. AI 시대의 기본 인프라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API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손을 잡고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를 불러오고 결제 기능을 불러오고 챗GPT 기능을 여러분의 앱에서 바로 쓰도록 하는 연결 다리가 API입니다. 앞으로 AI 기능이 더 많은 서비스에 붙을 텐데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좋지만 개념을 알고 있으면 기술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용어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AI 시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니까요. 이 영상 하나로 AI의 핵심 개념을 잡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또 함께 풀어봅시다. 앞으로 더 쉬운 설명,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AI로 문자 카톡 답장 자동으로 작성하기 한번 쓰면 중독됩니다. 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빠뜨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